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안락사라고도 하고 존엄사라고도 하는 조력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조력사망 입법 찬성에 대한 의견을 다뤘고, 이번 2부에서는 조력사망 입법 반대 의견을 다룹니다. 전 의료윤리연구원장 이명진 님의 의견으로 이 내용은 JTBC에서 토론을 했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늘 쉬쉬하며 미루었던 삶의 마지막 단계 죽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력사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사전에 내가 암에 걸릴지 어떤 불치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 치료에 가망성이 없을 때 그 치료를 더 이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내가 먼저 약속을 해놓은 것이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임종을 바로 앞두고 의사와 같이 쓰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조력사망인 자살을 내가 택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것들은 죽음에 대해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보는 담론으로는 좋으나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항상 그 흔적이 남는다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떤 죽음을 했을 때 나는 관계성을 갖고 살아요. 나는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고통을 끝내겠다, 빨리 끝내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남은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 치료를 하면서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도 표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고,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 완화 의료입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조력사망을 택하든가 이런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인이 죽음을 결정한다는 걸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결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무한대로 다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가치관이 있고 종교관이 있고 또 윤리관이 다 다릅니다. 강요받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요. 이건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하루에 더 36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자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염력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 중에서 또 자살을 해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바람직한 현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력사망이 아니라 조력자살입니다. 상당히 먼 훗날에나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할 계제도 되지 않았고 그 성숙도나 또 이해도가 따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 패배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의 한 과정입니다. 국가도 우리 태어날 적에 태아부터 다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임종할 때도 국가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생각이 그동안 깊지도 못했고 많이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되면 강제된 고려장이 될 수 있어요. 떠밀려서 당신 아직도 안 죽었어? 이런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입법화가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기 잘 꺼냈어요. 조력자살을 채택한 나라들이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채택한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2002년에 처음 시행됐을 때 나온 논쟁 중에 하나가 엄격하게 하면 자살이 안 늘 것이다. 진짜 5년 동안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2007년부터 매년 자살률이 15%씩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최근에는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자살 분위기가 편승을 해서 일반 자살률보다도 자살률이 평균치보다 확 올라간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생명경신은 피할 수가 없구나. 조력 자살은 이상적일 뿐이에요. 조력 전원사법을 만들겠다고 그러지만 의사 입장에서는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독극물을 집어넣는 킬러 역할까지 해라? 이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각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해졌지만 의사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 죽음 그 자체보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치통만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떼굴떼굴 구르죠. 그런데 이게 진통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고 치통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의사들이 많은 연구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좀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죠. 진짜 위험한 선택지는 좀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첫째가 의료 윤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존엄사와 조력 사망에 대해서요.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존엄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안락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존엄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존엄을 반대하면 존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 법에 대해 올바른 성찰을 흐릴 수 있으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선택은 한 번 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아주 치명적인 것인데 용어 선택으로 인해 국민이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삐 풀린 자율성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한테 고통 안 주고 나만 깨끗이 살 마음이고 싶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가 만연하면요. 상당히 위험해요. 자율성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의사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그 죽음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미끄럼틀을 갖다가 타고 내려갑니다. 미끄러운 미끄럼틀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씩 양보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거든요. 의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래도 안 되고 치료에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환자들 고통을 이렇게 경감시켜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약과 기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의사의 할 일이에요. 의사들에게 조력 자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그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의료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좀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처음 태어났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고 젖을 주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를 케어해 주어야 됩니다. 키워주지 않으면 외로운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케어할 때 누가 케어해 주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 제가 치매에 걸려 제 정신 잃어버리고 인격이 황폐화되고 옛날 말로 뭐 벽에 모칠한다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조력 존엄사법이 입법화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력 사망, 입법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참고로 한국리서치가 22년 7월에 했던 여론조사인데 82% 정도가 찬성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누구나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법에 대한 논의,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년, 현재 입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력 존엄사법이 입법화됐느냐 안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입법화됐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점점 고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